예, 반갑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 팔로우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게 근태 관리하고 재고 관리 쪽을 가장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그 재고 관리 쪽을 시리즈로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서부터 파워 BI의 그 시각화까지 케이프 구축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이제 데이터들이 이 스키마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품이라는 엔터티하고 고객이라는 엔터티는 기준 정보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이 제품이 이제 출고가 되고 입고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고객은 여기 보시면 고객 코드가 있거든요. 출고되는데 어느 고객한테 출고가 되고 또 여기 고객이 있는데 이 고객이 어느 고객에서 입고가 되는지를 갖다가 이렇게 데이터 모델링을 해놨습니다. 이 데이터 모델링을 보시면 얘는 프로세스의 개념이 아닙니다. 관계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프로세스 하고 있지만 프로세스의 개념으로 이 데이터 모델링에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재고 관리 쪽을 제가 엑셀 재고 관리 쪽을 또 유튜브를 뒤져서 한번 전반적으로 다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강의를 하고 계시나 해서 훑어봤는데 이렇게 데이터 모델링으로 관리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엑셀로 해서 함수로 관리하고 계세요. 그리고 얘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보면 제가 한번 자재 창고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를 이제 또 보면 입고되고 출고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프로세스죠. 그러니까 입고에서 우리가 요 테이블을, 여기 있는 입고 테이블을 입고에다 놓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데이터 모델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프로세스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프로세스별로 데이터 모델링을 했다면 망조가 됩니다. 왜 이 제품이 자재 창고에서 이제 출고가 되면 여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생산 창고가 있겠죠? 생산 창고에 또 제품이 또 들어가요. 그죠? 뭐 작업자도 또 들어가겠고. 그러니까 얘는 관계의 개념이지 절대로 프로세스의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공부할 때 가장 극복하기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테이블로 한번 보죠. 얘네들은 여기가 제품이라는 거하고 코드라는 게 이름으로 여기 머리글들이죠. 머리글들. 이름하고 머리글. 속성들인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테이블로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얘가 고객 테이블입니다. 우리는 아까 이렇게 보셨죠? 여기가 테이블명이고 여기가 그 주어, 그 다음에 고객명하고 사업자 번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테이블을 보여드릴게요. 테이블을 보니까 고객 코드, 고객명, 사업자 번호로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또 의심을 가지세요. 어떤 의심을 갖냐면 아니 사업자 번호는 있는데 이 사업자에 대한 대표자도 없고 내 담당자도 없지 않느냐. 없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셔도 되겠죠. 뭐냐면 이제 고객 코드하고 연결하게 되면 담당자는 매번 바뀌겠죠. 그렇죠? 담당자는 계속 바뀌겠죠. 근데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행으로 빼야 되는 문제가 또 벌어져요. 이제 그건 별도의 테이블로 해서 고객 코드라는 걸 릴레이션십 시켜가지고 하나의 확장된 고객 엔터티를 만들어 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여기다가 써놓은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를 또 주어를 찾아볼게요. 고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객명. 근데 고객명이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 번호까지 이렇게 사업자 번호로 쓰면 좋은데 사업자 번호는 좀 남의 비밀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고객 코드라는 인조키를 하나 만들어서 얘를 주어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어만 찾으면 얘하고 얘는 종속 관계가 있는 거죠. 다 따라오는 거죠. 이쪽으로요. 그래서 얘를 관리하면 얘는 따라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테이블로 만들어 볼게요. 삽입에 가서 여기 표 그리고 머리글 포함해서 확인 그리고 이름이 표 1로 되어 있는데 이제 얘를 고객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회사의 모든 고객들은 다 끝나요. 이렇게 하면
이건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돼요. ERP도 입력할 때 보면 고객 입력하지, 제품 입력하지, 작업자 입력하지, 설비 입력하지, 이렇게 엔터티를, 그러니까 기준 정보들을 먼저 입력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엑셀도 똑같이 쓰셔야 돼요. 그렇게. 그래야지만 4차 산업혁명에 적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고객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내가 정의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고객은 뭐냐? 그래서 정의서를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 형태에서 내가 관리하고자 하는, 그렇죠? 내가 관리하고자 하는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관리하고자 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형의 회사로 운영되는 것. 그러니까 회사는 무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보이는 실체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게 회사라고 뭐 벽 잡고 이거 회사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무형의 회사라는 개념을 운영되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종류는, 구체적인 종류는 자재사. 그러니까 우리 자재 납품하는 업체도 있죠. 그 다음에 납품사. 그 다음에 운송사도 여기다 포함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하게 되면 자재사 테이블 따로, 납품사 테이블 따로, 운송사 테이블 따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통합 과정을 통해서 얘를 어떻게, 엔터티를 어떻게 줄일까라는 단계를 거치다 보면 이런 형태가 돼요. 고객이라 그러면, 이거는 내가 우리 회사에 납품되거나 납품을 하거나 혹은 운송을 하거나 이런 관련되는 부자재를 납품하거나 이런 관련되는 업체들을 다 고객이라고 정의를 하자. 그러면 이제 고객에 대한 정의가 끝난 거죠. 그럼 이거에 대한 서로 의문점이 없으니까 딱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의서를 정확하게 하고 지나가야지만 나중에 되면 서로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의견이 있는데, 전산하는 사람이 무조건 만들어 놓고 하면은 뒤에 다른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서를 정확히 쓰고, 테이블 명세서를 또 썼죠. 여기 보시면 이제 10명 해가지고 고객 코드입니다. 고객 코드는 바차로 해가지고 플렉시블하게 50자까지 들어가고 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뭐 80자까지 뭐 100자까지 쓸 수도 있는 건데, 이거 뭐 캐릭터라도 쓸 수도 있고 플렉시블하게 쓸 수도 있고, 이건 마음대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딱한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P키라 그랬죠. 이게 뭐냐면 기본키, 프라이머리 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고객 코드만 잡게 되면 다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사업자 번호까지 이렇게 테이블 명세서가 나와 있고요. 이제 이걸 최종적으로 엔터티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요. 만드는데 이 밑에 100만 개가 올 수도 있겠죠. 고객이 1000만 개가 올 수도 있어요. 저기 그 아마존 같은 경우는 고객하면은 사용자를 얘기하겠죠. 사용자가 1000만 명, 1억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억 명을 하나하나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산하는 쪽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테이블 이름하고 머리글만 갖다 놓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종류가 뭔지 정의만 정확히 한다면 다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자꾸. 저도 한 5년 이상 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시죠. 저도 비전공자고, 저도 화학공학과 출신이고, 지금도 화학공학과를 하고 있고요. 근데 먹고 사는 건 엉뚱한 데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고객에다가 제가 이걸 넣어놨어요. 근데 이 표 설정화되어 있는 테이블이 ERP로 가면은 이제 물리적 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이 표 설정화된 테이블이 웹 버전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표 설정화된 테이블이 우리 원드라이브에도 갈 수도 있고 쉐어포인트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개념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시라고 매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품도 보겠습니다. 제품도 보면 먼저 제품이죠. 제품 코드가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 품명이 있고요. 규격이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 단위가 있습니다. 그럼 단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단가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또 아까 똑같은 개념이죠. 이 코드를 잡아가지고 단가표 테이블을 또 만들어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걱정하죠. 이게 플렉시블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다가 놓으면 단가 언제 버전 1, 버전 2, 버전 3 이거는 서버에는 그렇게 구축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한테 보여줄 때 그렇게 보여주는 거지.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 코드라는 것도 또 보면 품명하고 규격하고 단위까지, 이 규격까지 합치면, 이렇게 합치면 뭐가 됩니까? 이 코드가 되겠죠. 그렇죠. 얘가 주어입니다. 사실은 복합 주어가 되는데 인조 주어를 하나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편의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우리 회사에 제품들을 쭉 넣었어요. 그러면 이 제품이 또 정의를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의를 또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관리하고자 하는 실체가 있는 유형의 물체를 우리는 제품이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관리하고 실체가 있는 유형의 제품이다. 뭐가 있느냐? 자재나 완제품이나 반제품 같은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제품이라고 하자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별도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자재는 자재대로 테이블을 만들고요. 완제품은 완제품대로 또 테이블을 만듭니다. 그렇게 안 하고 나중에 가면 통합이 되기 때문에 그냥 제품 안에 어떤 거는 여기 메타라고 쓴 거는 거의 다 제품에 해당되고요. 그람이라고 쓴 것들은 거의 다 자재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 테이블 명세서 아까도 똑같죠. 코드가 프라임을 키고 여기 그람 단위로 쓰게끔 설명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나온 게 이 엔터티예요. 이렇게 이걸 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셔야 됩니다. 자꾸 연습하십시오. 근육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싫어요를 누르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 중에 뭐 좋아요도 몇 분 없으신데 싫어요를 누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냐면 자기하고 생각이 틀리다는 게 아닐까요?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 건지를 한번 조사하는 것도 좋죠. 그리고 또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의사 결정은 마음에 상처를 주니까 그런 거는 될 수 있으면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제품하고 고객을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 입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입고 일자가 있겠죠. 그렇죠? 입고 일자. 그다음 입고 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왜 입고 번호도 얘도 그 키입니다. 키인데 자 보세요. 어디냐면 고객이 이렇게 나왔죠. 오늘 이렇게 고객이 많은 걸 가져왔네요. 제품 코드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입고 일자와 고객 코드하고 제품 코드 세 가지를 합쳐야지만 이 행이 하나씩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복합키가. 그래서 비즈니스 키를 갖다가 이걸 다 복합키가 아니라 이제 하나 입고 번호라는 인조 키를 하나 만들어서 얘를 프라이머 키로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만 찾게 되면 언제 어떤 제품이 어떤 고객이 우리한테 납품이 됐는지를 몇 키로 납품이 됐는지 찾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입고 번호는 행마다 다 틀립니다. 이렇게. 예. 근데 이 입고는 기준 정보들에 의해서 아까 고객하고 제품 간의 상호 연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액션 키들이 액션 테이블들이에요. 액션 테이블들. 근데 우리 생산 현장은 다 이 테이블만 관리하고 있어요. 이 테이블만. 그래서 이런 생산에 가장 많이 보는 것들이 입고 출고 이 액션 테이블들입니다. 사실은 기준 정보까지 보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테이블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관리하고자 하는 유형의 등록된 제품을 회사로 입고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 등록된 제품, 그러니까 이 등록된 제품이 뭐죠? 아까 기준 정보에 제품 정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없으면 만약 여기 입고에다가 내가 여기 제품 코드를 엉뚱한 걸 하나 적어놨어요. 그러면 거기에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부모 없는 자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무결성에 해를 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까 했던 릴레이션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정의서를 정확히 썼고요. 요거는 자재에 대한 입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태클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어떠냐면 자재 반납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해요. 예,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그런 거는 나중에 생각하셔도 돼요. 나중에 그 머리글 하나 집어넣어서 입고 출고 별도로 뺄 수, 반품 이렇게 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먼저 스키마를 먼저 잡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 해결을 못 한다고 해서 거기서 딜레이가 돼버리면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먼저 만들어 놓고 뭐 실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완을 해가는 작업들을 하셔야 돼요.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 명세서에 가서 아까 입고 일자는 여기 보시면 입고 일자가 있는데 데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트는 뭐냐? 데이트 타임도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트하고 시간을 같이 넣는 거예요. 복합 그 속성이라 그러죠. 아까 우리도 저번에 한번 했죠. 복합 속성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 입고 일자 안에는 뭐가 있냐? 연, 월, 일, 주차까지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복합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엑셀에 가면 어떤 분은 연월일 주차를 갖다 머리글을 따로따로 하세요. 그러면 그게 문제점이 뭐냐? 어떤 게 문제점이 되겠습니까? 어느 기간 사이를 갖다가 입고가 몇 개 됐는지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나중에 되면. 그래서 이 머리글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입고 번호 해가지고 인티저 해가지고 제가 숫자로 놨습니다. 숫자로 놨고 얘는 다 문자들. 얘는 플루트는 뭐예요? 얘는 소수죠. 소수. 그래서 얘는 인조킬에서 증식되게끔. 그래서 얘가 부모한테 받은 키죠. 고객 코드가 얘가. 그렇죠. 그래서 고객 코드를 찾아야지만 사업 번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찾아야지만. 그래서 이렇게 릴레이션을 걸어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사업 번호 계속 적어 보세요. 그러면 반복되는데 엄청나게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빅데이터 시절에 그렇게 로스 나는 짓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이 스키마들 어떻게 릴레이션을 만들 것이냐. 그래서 제품 코드도 이렇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티를 보면 이렇게 엔터티가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입고 번호를 이제 여기 제가 프라이머리 키로 했고, 얘는 폴링키죠. 폴링키. FK입니다. FK입니다. 폴링키. 받는 거예요. 부모한테. 그래서 참조 무결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코드가, 부모한테 코드가 없는 것을 여기다 쓰면은 얘가 못 들어가게 삑 소리 나는 겁니다.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부모가 없다. 라고. 그럼 한번 또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자, 그 기준 정보에 부모 키가 있어요. 하나씩 유일합니다. 부모가. 유일한데 그 유일한 것을 얘를 지우려고 그러죠. 부모 키를 지워버리면 만약에 딸린 자식이 있다 그러면 부모 키가 지워지겠습니까? 안 지워집니다. 그 부모 없는 자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갑자기요. 그러니까 이것도 데이터 무결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울 때는 어떻게 되냐? 자식 지우고 부모 지워야 되는 겁니다. 부모 지우고 자식 지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적응되는 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아직도 저도 공부 중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그 입고 출고까지 다 끝났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출고는 제가 생략을 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이게. 아, 여기는 한 번 입력하는 거고, 여기 고객사는 한 번씩 입력하는 거고, 여기는 이 제품이 고객이 언제 나갔구나. 그래서 출고 번호라는 걸 가지고 얘를 관리를 하는구나. 입고도 마찬가지고. 근데 출고 번호라든가 고객 번호를 모르니까 입력할 때는 이 고객 코드가 안 보입니다. 제품 코드도 안 보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있는 고객 코드에서 품명만이라든가 선택을 딱 하게 만들면 고객 코드가 이쪽에 들어가게끔 웹에서 어떻게 하냐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입력 폼을 만들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파워 앱스에서 우리는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모델링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모델링이 자재 창고에 있다 그러면 프로세스는 입고와 출고로 나누지만 사실은 데이터 모델링은 입고 출고라는 프로세스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